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준준브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나라의 이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라는 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준준브로님 늘 감사드립니다. 자,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연금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2살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로 프랑스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반대 시위로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이 문제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우선 이 프랑스 굉장히 시끄럽던데요. 예.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프랑스 연금 개혁법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 담겨 있길래 그렇습니까? 일단 연금개혁안 최종안에는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까지 2년 연장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큰 줄기고요. 또 연금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여해야 하는 기간, 이거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 이 내용 들어가 있고요. 또 프랑스의 그 공공부문의 신입사원은 조기 퇴직을 허용했던 특별 제도가 있었는데 그 혜택을 없앴습니다. 예. 또 최저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 이건 당근책이에요. 이전에는 75%였거든요. 네. 또 이제 워킹맘이라고 불리는 출산이나 입양으로 아이가 있는 여성들, 여성 노동자들에게 최대 5%의 연금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이것도 역시 당근책입니다. 네. 또 이제 시니어 지수, 그러니까 양성평등 지수 같이 시니어 고용 지표를 만들어서 각 기업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것, 시니어 지수도 도입한다. 이거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연금을 지급받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예. 좀 당근책도 좀 사이사이에 좀 있군요. 예.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트 버른 총리 불신임안이 제출돼 모두 부결됐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안들이 정부의 개혁안이고 네. 이걸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이 표결로 결정짓는데 이 결정짓는 것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의 불신임안과 연계시키는 겁니다. 예.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불신임을 받아서 물러나게 되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불신임을 받지 않게 되면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두 건이 발의됐는데 모두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니까 불신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정부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예. 지금 자유, 무소속, 해외 영토 등 좌파 그룹과 함께 발의한 첫 번째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별도로 된 건데 이 역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좌파 연합이 했던 것은 야당이 똘똘 뭉치면 불신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화당이 빠지면서 원래 가결되려면 287명 이상 동의해야 되거든요. 네. 진짜 하원에서 577석인데 그 우파 공화당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이게 278석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부결됐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 역시 94표 찬성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부안이 통과가 됐지만 하원 내에 정말 적지 않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적지 않은 반대설이 존재한다. 향후 전국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렇군요. 겁니다. 자,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대거 반대 시위에 나설 것을 뻔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가 이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진동이 컸습니다. 과거 시라크 정부도 95년도에 시도했는데 안 됐고요. 그때 3주 동안 파업을 했어요. 마크롱 정부도 지난 2017년 연금개혁에 내걸었는데 반발로 포기했고 이번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현재 프랑스 인구 65살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다.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부 주장으로는 이 연금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 공공부처 많은데 안 그래도 이 연금 재정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랑스의 현재 정년 연령이 62살이거든요. 은퇴 뒤 인생이 독일 남성은 평균 18.4년인데 프랑스 남성은 22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낮은 편이라는 거죠. 유럽에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대해서 그 마크롱 정부는 연금 개혁해야 한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대 시위가 매우 거세게 일고 있는데 규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만 보더라도요. 지금 가장 컸던 죄송합니다. 연금 개혁 반대 6차 시위는 전국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128만 명이 참여했다라고 해요. 네. 프랑스는 그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해도 뭐 정유소, 전기, 가스, 철도, 항공사 한꺼번에 파업을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경찰이 또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연금 교육을 반대하는 이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대체로 어떤 좀 목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로 이제 나이든 세대가 일하는 세대 짐을 지우는 걸로 볼 수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예. 이 연금을 세대 간 연대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 60에서 80% 정도 돼요. 세대 간 연대라고 보는 이 연대라는 프랑스 사회정치의 기본 원리를 정부가 나서서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형평성 논란인데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한 저숙련 노동자, 저소득층한테 불리하다.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마크롱을 이번 대통령으로 찍었던 거는 극우 세력이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 마크롱을 찍은 것이지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찍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마크롱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내세우는 조치들이 서민들이나 프랑스 민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기업적이다. 불평등 격차 키운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과 여성들에게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을 들여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부자 증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친기업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단히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의 반발을 사고 또 이 난리가 난 것은 바로 반민주적인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통해서 정부 단독 입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헌법 49조 3항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습니까? 프랑스 헌법 49조 3항 특별 규정인데요. 예.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도 입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 이거 그렇군요. 독소 조항이거든요. 예, 예. 의회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을 일단 간주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총리 책임하에 입법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불신의 마음이 붙는 거죠. 이 헌법 49조 3항은 프랑스 내에서도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좀 한편으로는 놀라운 또 예. 말씀이신데 프랑스 하면 그 옛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나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왜 이런 독소 조항이 생겨난 겁니까? 이게 예전에 양원제 기반을 둔 내각 의원내가 채택했었는데 네. 알제리 전쟁 이후에 사회 이념적 혼란 속에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의회가 심각한 분열에 빠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툭하면 내각 불신이다 하고 일을 못했어요. 아하, 그래서 예. 강력한 대통령제 기반으로 총리가 행정부에 책임지고 이끄는 이원 집정부제 5공화국이 등장했는데 그때 단독 입법이 가능하도록 49조 3항이 헌법에 생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봤을 때
헌법 49조 3항이 적용됐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도요? 58년도에요. 예. 오공화국 헌법 제정 직후에 55개 법안에 대해 무려 100회나 동원된 적이 있었고요. 굉장합니다. 예. 예. 저희 올랑드 대통령 재임 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뭐냐면 쉬운 해고법. 예. 막 근무 시간을 46시간씩 우리나라는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46시간 35시간제를 폐지하고 46시간까지 늘린다 해가지고 또 쉬운 해고법이라고 해서 지금 연금개혁법 못지않은 저항에 직면했었거든요. 네. 이때 마누엘 발스 총리가 그때 3차례에 걸쳐서 49조 3항을 발동해야 했었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반민주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정부가 시민과 의회 강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번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도 10개월 동안 무려 11번이나 사용을 했고 49조 3항을 발동했고 이 마지막 딱 누르고 나니까 이제 확 터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연금법의 가장 큰 대목이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2살 더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년 더 일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이게 뭐냐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2022년 기대 수명이 82.3세고 10년 전보다 0.5년 늘었거든요. 근데 노동 연장 2년 한다. 기대 수명이 0.5년 늘었는데 이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상위 5% 부유층과 하위 5% 빈곤층의 기대 수명 격차가 무려 13년이라는 거예요. 예. 부자들은 훨씬 더 오래 살고 연금 길게 받지만 예. 이 노동자들은 연금 수혜 혜택도 누리지 못해 일찍중립이 현실이다. 이래서 분노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국제 빈민구호단체 옥스팜 프랑스 지부는 프랑스 억만장자 42명에게 최대 2%만 세금을 올려도 예. 정부가 말한 연금 적자 상황 막을 수 있다. 이런 계산 내놨거든요. 예. 부자한테 증세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왜 이거 시민들한테 돌리냐? 노동 시간 연장하냐? 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이영진 빈체시원님께서 최요한님 만세 하셨습니다. 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국제, 외교 문제까지 전체 전 분야를 또 쉽게 설명해 주신 최요한님 만세라는 또 아이고, 우리 이영진님께서 아주 이 격렬한 또 팬이십니다. 자, 평론가님 끝으로 이 마크롱 정권과 프랑스 정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디로 지금 갑니까? 당장 급하니까 뭔가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연금개혁안 내놨는데 야당이랑 잘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 지지한 우파 공화당을 빼놓고 나머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 헌법 49조 3항 가지고 마크롱 대통령 임기 4년 남았습니다. 향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 추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마크롱 정부의 미래를 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유상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타산지석 반면교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희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